남들과 다르다는 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특별했으며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차별받던 이 모델은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세계 최고라는 타이틀을 손에 쥐었습니다. 활동하던 당시엔 모델계의 중심이었으며 넘버원이 아닌 올리원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그녀의 이름은 나오미 캠벨. 오늘은 그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나오미 캠벨은 1970년 5월 22일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나오미 캠벨이 뱃속에 4개월이 되었을 때 이혼했고, 캠벨이라는 성은 어머니의 두 번째 남편에게서 얻은 성입니다. 어린 시절에 나오미 캠벨은 나름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는데, 나오미 캠벨의 어머니는 발레리나로서 유럽 각지를 순회하며 공연을 하다 보니 대부분 유머 밑에서 성장했고, 어린 시절 무용에 재능을 보인 나오미 캠벨을 보고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무용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했습니다. 3살 때부터 나오미 캠벨은 무용을 시작했고, 그녀가 10살이 되었을 때 이탈리아의 발레를 위해 유학을 갔을 정도이니 무용에 대한 그녀의 열정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용으로 인해 나오미 캠벨은 이미 피지컬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었지만 좀 더 몸매가 가꾸어지고 몸매의 선이 더욱 아름다워지면서 모델로서 엄청난 추가 요소로 자리 잡힐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살부터 16살까지 무용을 전문적으로 배웠고, 무용수로서 활동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그녀는 가수 반말리와 컬처클럽의 뮤직비디오에도 어린 나이에 나왔을 정도로 재능과 열정이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왜 갑자기 모델로서 활동을 하게 된 것일까요? 사실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길거리 캐스팅을 당한 것인데, 그도 그럴 것이 178cm의 키와 무용을 하기 때문에 관리하던 몸매, 그리고 타고난 비율은 나오미 캠벨이 어디를 가든지 눈에 띌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중국계 자메이카인인 외할머니로 인해 동양인적인 요소를 가진 독특한 외모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런 외모는 물론이고 모델로서의 활동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도, 연예계 활동은 1970년대에 어린이 모델로 광고 및 뮤직비디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간간히 아마추어 모델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1986년 프로 모델로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나오미 캠벨이 위대한 모델이자 살아있는 전설이 된 계기는 1987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유는 바로 미국판 보그 커버에 흑인 최초로 보그 커버를 장식했고, 1988년 8월 보그 파리판의 흑인 모델로는 최초로 보그 커버를 장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판 보그 커버에도 흑인 모델 역사상 두 번째로 커버를 장식했는데, 이 나오미 캠벨이 두 번째이지만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 1966년 보고 영국판 3호로 커버를 장식한 최초의 흑인 모델인 도니아 루나는 얼굴 대부분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나오미 캠벨은 전신이 나온 모습을 보여줬기에 그 의미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점으로 나오미 캠벨의 시대는 시작됩니다. 당시 나오미 캠벨과 더불어 최고의 모델이라고 평가를 받던 린다 에반젤리스와 크리스티 털링턴과 결성한 트리니티 그룹의 명성은 엄청났습니다. 이런 그녀들에게 모델들의 모델 혹은 슈퍼 모델이라는 칭호를 부여하며, 그녀들이 패션 업계는 물론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지닌 모델임을 보여줍니다. 허나 그 중에서도 단연 나오미 캠벨이 최고의 찬사를 받았으며 업계에서 엄청난 수요를 자랑했습니다. 나오미 캠벨은 당연히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런웨이를 장식하고 세계적인 사진작가들과의 콜라보를 하는 등의 엄청난 활동과 명성을 쌓았습니다. 또한 당시 나오미 캠벨의 남자친구는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마이크 타이슨이었습니다. 또한 베르사체의 뮤즈로서 활동했으며 많은 브랜드에게 귀감을 주는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눈에 띄었기 때문에 그녀는 들끓는 차별과도 마주해야 했습니다. 당시 인종차별로 인해 나오미 캠벨은 입지가 줄어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이어져온 트리니티 그룹, 트리스티 털링턴과 린다 에반젤리스의 우정은 나오미 캠벨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큰 힘이 되어줍니다. 그렇게 그녀들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 1990년대에 슈퍼모델의 시대가 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도, 그리고 패션에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갖게 만들 셀럽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으며, 그 정도로 그녀들의 영향력은 패션계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 일들이 정말 대단한 이유는 지금처럼 SNS는 물론이고 인터넷도 발전하지도 않은 시기에 오로지 잡지와 TV만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트리니티 그룹을 기반으로 슈퍼모델
모델 그룹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그룹의 이름은 빅6입니다. 이 빅6는 트리니티 그룹 3명과 신디 크로포드, 클라우디아 시퍼, 그리고 그 당시 신인이었던 케이트 모스를 포함하여 만든 그룹입니다. 당시에 말도 안 되는 영향력을 끼치며 패션 아이콘으로서 그녀들은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나오미 캠벨은 그렇게 90년대 초반부터 모델이 할 수 있는 엄청난 활동을 이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다수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기도 하는데 당시 유명 가수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인터넷도 지금처럼 노출할 수 있는 플랫폼도 TV나 라디오밖에 없던 시절에 자신을 노출할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컨텐츠였기 때문에 당시 뮤직비디오에 출연한다는 건 엄청난 의미를 지닌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오미 캠벨은 대표적으로 마이클 잭슨과 조지 마이클의 뮤직비디오에 참여했으며 기념비적인 브랜드 행사의 핵심 모델이 되는 등의 영광도 누렸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버버리, 루이비통, 랄프로렌, 펜디, 지방시, 베르사체, 그리고 그녀를 배척했던 입생로랑과 돌체앤가바나 등의 런웨이는 물론이고 다양한 광고 캠페인에 출연하게 됩니다. 또한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단순히 모델로서의 활동이 아닌 패션 사업을 통해서도 사업적으로도 뛰어난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절대 빼놓아서 안 되는 남자친구들 또한 상당했는데 실버스 스텔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리고 로버트 드니로, 그리고 모나코의 왕자 알버트 등 당시 최고의 주가를 달리던 유명인들과 만나며 교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념비적인 일이 이 1990년대에 이루어집니다. 흑인 모델을 기용하지 않던 프라다에서 최초로 나오미 캠벨을 기용하면서 다시 한번 세상을 놀래키게 됩니다. 그녀가 패션계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지녔는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원할 것만 같았던 나오미 캠벨의 커리어는 그녀에 대한 수많은 논란으로 인해 점점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나오미 캠벨은 상당히 심각한 많은 차별들을 당했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던 두 가지 공식적인 일들 말고도 비공식적인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가득했고 항상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성격이 자존심이 센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런 성격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을 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인지 1998년 슈퍼모델 시대의 몰락이라고 미디어에서는 연신 기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 캠벨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인데 그녀는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약물 중독으로 인해 입원 치료까지 해야 했고 여러 번의 폭행 논란 등 수많은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면 자신의 비서를 때렸다고 고소를 당했고 자기 가정부 머리에 휴대폰을 던져 폭력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영국 비행기 내에서 난동을 부려서 체포되었고 이탈리아에서 자신을 찍던 파파라치의 얼굴을 가방으로 때려서 폭행죄로 경찰에게 체포되기까지 했으며 자기의 하일로 운전기사를 때려서 또 체포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폭력 문제를 자주 일으키다 보니 비난을 많이 받고 이미지가 나빴기 때문에 슈퍼모델 시대의 몰락이라고 미디어에서는 연신 기사를 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2010년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했을 때 본인이 폭력 문제를 일으킨 것을 후회한다고 밝히며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런 논란들이 크게 줄어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런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 대한 패션계의 수요는 아직 유효했습니다. 그런 논란이 있던 와중에도 6차례에 걸쳐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에 출연했으며 그녀를 보이콧하고 배척하려 했던 돌체앤가바나에서 2008년 향후 수십 년간 모델로서 활동과 홍보 활동에 대한 계약을 했으며 2010년에는 돌체앤가바나에서 나오미 캠벨의 모델 경력 25주년을 기념해 리미티드 티셔츠를 출시하고 런칭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좀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40대 때부터는 코카인을 끊고 자기관리에 심혈을 기울이며 모델계의 레전드답게 고문과 같이 활동하는데 슈퍼모델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듯 나이가 많음에도 건재함을 보였습니다. 슈퍼모델로서 모델들의 표본이자 전설, 아이콘으로서 자리매김하며 아직까지도 수많은 모델들에게 그리고 모델 꿈나무들에게 기감을 주는 아이콘으로 지금까지도 모델로서 셀럽으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5월엔 딸을 출산하여 엄마로서도 충실히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살면서 크든 작든 각자 역경과 고난을 헤쳐나가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헤쳐나가 자신의 목표를 이루었을 때의 성취감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행복감을 선사합니다. 오늘 알아본 나오미 캠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자신의 입지를 다졌고 결국 이겨내고 성취하여 역사상 전무후무한 모델로서 자리매김했습니다. 바로 넘버원이 아닌 올리원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어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바로 이 나오미 캠벨과 같이 말입니다. 다음엔 트리니티와 빅6에서 활동한 또 다른 슈퍼모델 크리스티 털링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키미반의 모델스였습니다.